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르신들의 빛나는 황혼을 응원하는 채널 웡이자랑입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막막하게 느껴진 날 있으신가요? 텅 빈 집안의 고요함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고 나눌 사람 없는 식탁에서 밥 한술 뜨는 것마저 힘겹게 느껴지는 순간 없으셨는지요? 화면 주인공이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무표정하게 TV를 보고 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어딜 나가? 기력도 없고 귀찮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그거 다 젊을 때나 하는 거지. 괜히 나갔다가 아는 척하기도 피곤하고 말 섞기도 힘들어. 네,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 역시 수십 년 그림자처럼 함께하던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꼬박 3년간을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살았으니까요. 세상에 홀로 뚝 떨어진 기분,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는 그 막막함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어떻냐고요? 일주일을 함께할 약속으로 달력이 빼곡하고 시도 때도 없이 안부를 묻는 친구들의 메시지에 휴대폰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이 모든 것이 이른을 훌쩍 넘긴 제게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지독한 외로움의 터널을 빠져나와 인생 최고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비밀의 장소를 여러분께만 살짝 공개하려 합니다.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어색하고 불편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과 분명 달라질 거라 약속합니다. 낡은 소파와 TV뿐인 세상, 외로움의 무게와 어색한 발걸음, 아침에 일어나 약을 챙겨 먹고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거나 TV를 본다. 아내가 떠난 후 저의 세상은 거실 소파와 TV 화면, 이 네모난 상자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하는 게 전부였죠. 고맙지만 그 5분 남짓 통화가 제 하루의 외로움을 전부 걷어가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화석처럼 굳어버리겠다 싶어 큰 용기를 냈습니다. 바로 동네에서 가장 크다는 노인정을 찾아간 것이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저를 막아서는 듯한 그 서늘한 공기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수십 년은 알고 지낸 듯한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장기를 두고 계셨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식들 자랑, 손주들 자랑이 한창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기들끼리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고 주인공은 섬처럼 고립된다. 어디 살아요? 자식은 뭐하고? 연금은 얼마나 받나? 낯선 이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제게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아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저 새로운 사람에 대한 당연한 관심이었겠죠. 하지만 평생 제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게 저의 배경과 조건으로 저를 증명해야 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버겁고 불편했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 만에 발길을 끊고 말았습니다. 아, 친구 사귀는 건 틀렸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체념 섞인 한숨과 함께 외로움은 더욱 짙고 무거운 그림자가 되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관계의 무게에 지쳐본 적 있나요? 이 운명적인 이끌림, 나의 이야기를 궁금해한 첫 번째 장소. 주인공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우연히 건너편 상가의 작은 간판을 보게 된다. 이야기 발전소라고 쓰인 낡았지만 정감 있는 나무 간판. 그렇게 또다시 잿빛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상가 처마 밑에 서 있는데 건너편에 자리한 작은 책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지나칠 법도 한데 창문에 붙어있던 삐뚤빼뚤한 손글씨 포스터가 제 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한 권의 책입니다. 시니어 자서전 쓰기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자서전이라니요. 위인들이나 쓰는 거창한 것이라 생각했지 평범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내 인생에 쓸만한 이야기가 있기는 한가. 피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당신의 삶이 한 권의 책이라는 그 문장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죠. 며칠 뒤 주인공이 책방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들어갈까 말까 망설인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드디어 문고리를 잡는다. 일주일을 꼬박 알았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속에서 1000번은 더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약속된 수요일 오후 저는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미쳐야 본전이지. 아니면 그냥 책이나 한 권 보고 오자.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뇌며 책방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와 은은한 커피 향이 섞여 있다. 크지 않은 공간에 78명의 시니어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 있고 젊은 책방 주인이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환하게 웃는다. 아,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노인정의 서늘함과는 180도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는 젊은 책방 주인과 새로운 분이 시내하며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는 다른 어르신들. 그곳에는 저를 평가하거나 캐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인 동등한 작가님들만 있을 뿐이었죠.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부터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파셨다는 어머님, 수줍음 많은 세대 같았던 전업주부까지. 살아온 배경은 모두 달랐지만 눈빛만은 꼭 닮아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었죠. 3.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한마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각자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다. 그날의 글쓰기 주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 인생은 후회투성이 같았거든요. 아내에게 좀 더 다정하게 말해주지 못한 것, 자식들이 어릴 때 바쁘다는 핑계로 살갑게 놀아주지 못한 것. 그러다 문득 수십 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회상. 젊은 시절의 주인공. 사업 실패로 괴로워하며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 젊은 시절 의욕만 앞서 시작했던 사업이 크게 실패하며 집안을 어렵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아내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갚지 못했고 제 자신을 실패자라고 낙인 찍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더듬더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발표 시간이 되어 제 차례가 왔을 때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제 이야기가 끝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봐, 다들 나를 한심하게 생각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질끈 눈을 감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그건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이 여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넘어진 게 왜 사장님 잘못이야. 다시 꿋꿋하게 일어났으면 됐지. 덕분에 자식들 다 잘 키워냈잖아요. 그거면 된 거야. 다른 멤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 그 한마디에 수십 년 묵은 체증이 거짓말처럼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픔에 대한 첫 번째 공감, 제 실패에 대한 첫 번째 위로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후회와 상처를 나누며 울고 웃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엄하게만 대했던 제자에게 사과하지 못한 아쉬움을, 박 여사님은 친정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털어놓으셨죠. 우리는 서로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서로의 등을 토닥여주는 따뜻한 의사가 되어주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판단이 아닌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단순한 글쓰기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의뢰 함께 칼국수 집으로 향했고, 누구 한 명이라도 모임에 빠지면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를 온전히 드러냈을 때 비로소 진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4. 당신의 이야기 발전소는 어디에 있나요? 새로운 세상으로의 초대장. 저에게는 동네 책방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이야기 발전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야기 발전소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꼭 글쓰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잠자고 있던 나의 열정과 재능을 깨워줄 보물 같은 장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1. 내 안의 멋을 깨우는 곳. 시니어 모델 교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모델이야? 싶으신가요? 모델 교실은 단순히 걷는 법만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굽었던 허리를 펴고 어깨를 당당히 펼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는 곳입니다. 함께 자세를 교정해주고 서로의 멋진 모습에 박수를 쳐주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에 활기가 넘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2. 나눔의 기쁨을 배우는 곳. 자원봉사 모임.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경험과 지혜, 그냥 썩히기 아깝지 않으신가요? 도서관 사서 도우미, 박물관 안내, 복지관 배식 봉사 등 나의 작은 수고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험은 삶에 큰 보람과 의미를 선물합니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다 보면 그 어떤 만남보다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곳. 스마트폰 컴퓨터 교실. 자식들과 소통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답답하셨다면 지금 당장 동네 문화센터나 복지관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사진 보내는 법, 동영상 통화하는 법, 나아가 내 여행 사진으로 멋진 영상을 만드는 법까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즐거움은 물론 함께 낑낑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기들과의 재미는 덤입니다. 4.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곳. 동네 스포츠 동호회.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최근 유행하는 파크 골프까지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만큼 사람을 빨리 친해지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나이스 샷! 서로를 응원하며 기운을 북돋아주다 보면 몸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병까지 훌훌 날아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문을 열고 첫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는 분명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려주고 당신과 함께 웃어줄 새로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외로움의 무게에 눌려 지내시는 분들의 마음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 지펴드렸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과거의 나, 조건의 나를 내려놓으세요. 중요한 건 지금의 나입니다. 나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일을 찾으세요.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차 한잔 할까요? 작은 용기를 먼저 내보세요. 관계는 그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끝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챕터를 얼마든지 써내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책과 같습니다. 그 책의 다음 장을 외로움의 검은 잉크가 아닌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찬란한 색깔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무언가를 시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이번 주말 산책 삼아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들러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게시판이라도 한번 쓱 훑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빛나는 황혼을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저희 원희자랑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삶의 활력과 지혜를 더해드릴 좋은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모임이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알찬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디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